안녕하세요. IBC 강사 권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빗속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께 감성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영상 하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나오나 같은 나오기잖아. 유튜브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잘 나간 거. 멋지고 뻔하네. 멋지시죠? 됐어요. 기장 감독이. 무슨 진짜 수염 다 올라가잖아. 연습하는 사람 저런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노래는 삶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정서적인 이 내용 한번 느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삶은 인생이란 마당에서 한 세월 놀다가 가는 거지. 삶이란 인생이란 무대에서 한바탕 울다 웃다 가는 거지. 살다가 또 살다가 지칠 때는 혹시 내가 한 곡 좀 뽑아보고 뜬금을 쪘다가 헛발질도 하고 삶이란 그저 허무일세. 나나나 나나나나나 사이가 예사롭지 않죠? 삶이란 인생이란 세상에서 사랑에 목숨 한번 걸어보고 삶이란 인생이란 소설 속에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 걸 울다가 또 울다가 펑펑 울다가 다시 웃으며 행복해가고 아무리 더하고 나눠봐도 삶이란 그냥 본전일세. 삶이란 그저 허무일세. 나나나 나나나나나 삶이란 그래 그런 걸세. 어떠세요? 좋다. 신고 있는 줄 몰랐네. 저거 있는 줄 몰랐어. 오늘 이 모습을 보면 TBS의 사쿠르 같아요. 그 스승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런 스승들의 모습처럼 자연과 나와 모든 게 하나, 혼연일체라는 우리가 언어를 쓰는데요. 하나가 돼서 이 노래 속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삶이란 허무일세.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지키고 나누고 그리고 읽어가면서
그 목표점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지 뭐 고민해보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네, 티벳에 보면 사쿠루라는 분이 굉장히 높은 스승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철학이 있어요. 모든 건 사랑으로 다 바꿀 수 있다. 그분들의 철학은 계속 사랑으로 가요. 사랑이 미움도 이겨내고 사랑이 모든 걸 다 흡수하고 포용할 수 있다라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IDC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안 넘어가면 넘겨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끔가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놀라워요. 내가 너무 똑똑해지고 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뭔가 마차는 마차인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풍뎅이를 모양을 한 도서관이에요. 이동 도서관. 근데 이게 중국에 있는 로스티디오라는 버려진 자전거, 폐철, 자동차 시트 모든 친환경 보조 소재를 해수해서 재활용해서 만들어냈어요. 또 배려해서 여기 1층은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자연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깨달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버려지는 재활용들을 그냥 쓰레기로만 보지만 이분들은 점차적으로 그걸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외부 덮개는 무당벌레처럼 이렇게 닫혀 있다가 벌어져서 아이들이 책을 보러 오면 쫙 펼쳐서 보여줄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리고 동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의 전환이 많은 걸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데이터와 IDC의 핵심 키워드는 우리는 지금 4차 산업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삶 속에 우리가 하나로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이 발전해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데이터는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데이터를 많은 곳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달랑 한 곳에, 두 곳에 이렇게 담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2019년도 자료를 보면 AWS에서는 이 전 세계 보세요. 미국 동부, 오레곤, 산파울로, 뭐 나도 모르는 뭄바이라는 나라 동네도 있어요. 이 나라는 저도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그런 쪽에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이 데이터 센터를 기본적으로 리전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점차적으로 분포를 늘리는 걸 가용 영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게 다 그냥 데이터 센터야 라고 하지만 기본의 핵심 리전,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걸 점점 옆에 사이드로 많이 늘려놓는 것을 리전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용어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KT 같은 경우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의외로 중심부보다 바닷가 쪽으로 많죠. 이거는 대기의 온도차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사는 분포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의외로 또 뭐 강원도 이렇게 구석에 들어가면 있지만 뭐예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거든. 왜냐하면 데이터는 송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속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밀접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를 도대체 어떻게 가공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딥러닝,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들었는데 다 하나인 것 같아. 근데 사용하는 뭔가는 다른 것 같아. 그게 막연했죠. 이거 조금 더 밀도 있게 나눠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인공지능이 계산, 학습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교환하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기술로 많은 거를 인간의 지적 능력까지 계산해서 나온 학습된 거죠. 그것을 머신러닝 특정 부분을 스스로 학습해서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똑똑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 딥이라는 자체가 좀 깊이, 아주 깊숙이, 더 치밀하게 이런 느낌이죠.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으로 정보 처리를 해서 우리의 삶에 더 유익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가정이 있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인공지능이 뭔지, 머신러닝이 뭔지, 딥러닝이 뭔지 조금씩 디테일하게 알아보면서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계적으로 데이터에 패턴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을 딱 봤을 때 건강이 안 좋아 보여. 그냥 누가 봐도 딱 안 좋아 보이게 느끼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뭘 보고 그런 느낌을 받죠? 얼굴빛, 눈빛, 그 사람의 행동이 약간의 모습,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사람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아니면 이 사람은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통계적으로 보게 돼요. 이것 또한 패턴이 이루어지면서 통계가 나오면 데이터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패션 같은 경우죠. 요즘 올해 핫한 패션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MZ세대들이 없지만 우리 세대들이 지금 올해 핫한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제가 봄부터 계속 지켜본 게 뭐였냐면 원피스. 근데 길이가 길어진 원피스. 그때 나도 봄에 보면서 저거 입고 싶다. 근데 약간 저는 이제 뭐 필리핀 뭐 아니면 그쪽 동남아 쪽에서 입는 그런 유형에다가 바지까지 패션화되어 있는 그런 유형 옷을 입은 사람을 봤는데 아, 저거 나도 입고 싶다 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원피스가 아주 날리고 있습니다. 꽃무늬 없어. 꽃무늬 원피스, 패턴이 아주 화려한 원피스. 발리 가서 우리 원피스 패션 날렸죠. 네. 발리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리 가시면 원피스가 기본 아이템입니다. 꼭 준비해서 가세요. 그리고 이 오늘 패션을 살고. 그렇죠. 패션에서 보면 이제 유행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유명인사들이 있고 그거를 유행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따라하잖아요. 근데 이게 블랙룩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영어 드라마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유명인이 사고를 쳐. 그 사고를 친 거를 커버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유명 옷을 입히거나 유명 브랜드 백을 들고 하거나 아니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게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집중하고 이슈화하는 게 블랙룩이에요. 이 블랙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글로 끌고 가게 하는 거죠. 이것도 패턴이고 데이터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쓸린다는 거를 안 거지. 이게 드라마에 나왔었어요. 드라마에 나왔어요. 그 배우 이름 모르겠는데 그 배우가 그런 유명인사들 집안을 다니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뒤처리 받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차량 운행할 때 운행의 흐름을 데이터화해서 이쪽은 자주 막히는 곳이면 뭐 도로를 더 넓히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더 많이 하게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바꾸게 하고 교통 체증이 안 나게끔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어떻게 되죠? AI나 모든 것이 좀 더 똑똑해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엄청나게 필요하고 자원이고 21세기의 원유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모이면 그냥 데이터를 쓰기만 할까요? 필요 없는 데이터도 많이 들어옵니다. 데이터를 가공하고 나누고 분리하고 이런 작업을 모두 데이터 센터에서 준비하고 클라우드에서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해서 다시 세상으로 환원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데이터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AIoT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와 사물 인터넷을 합치는 용어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세상에 필요한 우리 도구 그리고 환경 그리고 생활의 규칙적인 패러다임이 모두 바뀌는 거죠. AI는 우리가 또 전문적으로 좀 풀어볼게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AI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능적인 행동이에요. 아무 행동이 아니라 지능적인, 필요하고 가치 있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AI가 딥러닝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IoT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들과 연결하여 정보를 상호 소통 가능한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AI가 이런 가공적인 걸 다 추출을 해요. 보고 인지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인터넷을 보내서 서비스화할 수 있도록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뭘 한다? IoT라고 읽어주는데 이게 우리가 모바일로 많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뭘까요? 핸드폰, 노트, 컴퓨터 이런 용도로 많이 쓰는데 이 AIoT가 결실이 맺혀지면 뭐가 되냐면 ICT가 돼요. 기술이 전반적으로 ICT.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쳤을 때는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연결성과 지능성을 융합하고 확장하여 만들어지는 사물 지능 융합 기술이라고 합니다. 단어는 길어요. 긴데 어쨌든 현실에서 우리가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내가 손으로 터치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조작해서 인터넷망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융합성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문 용어입니다. 이 AIoT가 연결되면 대표적으로 많이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고 그것을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쓸 때 활용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있는데 센서 계층이 있는데요.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요. 센서와 칩, IoT, 스마트 단말에 적용된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분석하는 AI 알고리즘을 솔루션과 같은 기본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센서 계층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전송 계층. 센서가 들어와서 전송을 해야겠죠. 센서 계층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으로 여기에 통신 하드웨어 및 연결 네트워크가 포함되어 핵심 플레이어는 시스코, 인텔과 같은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연결합니다. 우리가 시스코, 인텔 이런 회사들이 뭐 하는 회사죠? 도둑 막아주는 데죠. 시스템화해서 문제 일어나는 거를 해결해주는 회사들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 뒤에 기계가 고장나는 것도 연결을 해주고 많이 고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계층이 또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이며 여기서 핵심 플레이어는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IoT 플랫폼 제공 업체를 말해요.
그냥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를 만들어. 이 회사가 만들어낸 걸 누가 써요? 클라이언트인 우리가 그 기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계층, 다운스트림 기업을 위해서 AI 기술의 부가가치와 함께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다운스트림이란 통신의 흐름에서 상위 매체에서 하위 매체로 전해지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우리가 만들었지만 누가 수집을 하죠? 데이터 센터가 있는 대기업들이 수집을 해서 또 다운 각 기업체들이 데이터 센터가 없는 기업체들이 이걸 가져가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누가 쓰죠? 일반 회원 시민들이 또 활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계층으로 한번 나눠봤고요. 자, 이게 뭐죠? 데이터 센터 내부. 잘 보세요.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바로 나타날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미 전 세계, 전 인류에 나와 있는 데이터 센터예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준비 잘하고 있는 요타 IDC, 우리 회사의 요타 IDC 실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변화될 가정을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 AI라는 그런 기능이 몇 년 정도 활성화되기 시작한 줄 아시나요? 한 20년? 30년? 10년? 5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오래됐더라고요. 70년 가까이 됐다. 전반적인 기술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내고 그걸 정말 기술화해서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오는 게 70년. 거의 한 세기가 아니라 두 세기 정도 바뀌는 거죠. 이 정도로 긴 세월 동안 지금 준비해왔어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AI 로봇이 나왔고 이런 기술들이 막 나와서 우리에게 막 핀며든다 그러잖아요. 스며 들어왔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점차적으로 이런 단어, AI라는 단어조차도 70년에 준하게 긴 세월 동안 준비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멋지게 보이고 이 안에 긴 캐비넷 같이 생긴 이게 뭐죠? 렉. 내가 매번 할 때마다 가르쳐 드리는 렉. 그 다음에 여기 칸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거를 서버. 여기 좀 서랍처럼 이렇게 빼서 저장하고 전선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랍처럼 넣기도. 이렇게 해서 서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망이 되어 있고. 자, 클라우드는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죠? 클라우드는 임대형이라는 거죠. 백업을 잘한 임대형이기 때문에 그 임대형은 내가 사업을 할 때 이 전체 회사의 전체 데이터 센터를 쓸 수는 없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뭔가 행사를 할 때 일부분만 빌려 쓰죠. 여기 한 2칸만 제가 임대해서 쓰겠습니다. 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해서 쓰는 걸 클라우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가 IoT 기술을 막 만들기 위해서는 AI가 막 수집을 해요. 온갖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 센터에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진 데이터를 어디다 써요? 우리 실생활, 가전제품. 보면 이런 밥통에 지금 센서 기능이 그냥 생각해보면 70년 정도 된 게 맞는 게 우리가 밥통이 코끼리 밥통. 저 어릴 때 아버지가 일본 출장 가시면 나는 필통 받는 게 너무 좋았고 가방 받는 게 좋았는데 갔다 오실 때 우리 엄마가 필수 요건으로 누구누구 분에가 코끼리 밥통 꼭 가져라. 그 걸릴까봐 1개, 2개밖에 못 가져오잖아.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셨으니까 그 사업 하실 때 해외 출장을 중국이나 일본을 자주 가셨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코끼리 밥통은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썼어요. 그래서 저런 기능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때도 전선을 꽂아서 전기 코드를 꽂아서 스위치만 누르면 밥이 되고 밥이 된 걸 보온화해서 하루 종일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밥의 기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었죠. 죽밥을 만들든지 찜용을 하든지 뭐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더라고. 요즘 우리도 하고 있죠. 계란도 삶고 있잖아요. 계란도 삶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가겠습니다. 너무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이게 자이 아파트 거에 대한 영상인데요. 가장 표현을 좀 잘했어요. 제가 아주 좋은 걸 하나 여러 가지를 봤는데 특별한 만남은 늘 그렇듯 우연한 계기로 시작됩니다. 우리 집이네? 주인님 도착 30분 전. 자, 모두 기상. 세탁기부터 시작하자. 오케이, 알았어요. 세탁 시작. 건조까지 부탁해. 걱정 마세요. 자, 청소기 준비됐나? 짜잔! 저 여기 있어요. 네. 가야. 맡겨만 주세요. 조명 테스트 해볼까? 나 좀 봐봐요. 이 톤 어때요? 좋아. 두 번째 받기로 해줘. 진행 상황 보고하라. 청소 완료. 건조 완료. 이제 그녀는 자이 IoT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택배입니다. 무인 택배함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주인님 도착 1분 전. 실내 공기 체크해. 내부 공기가 안 좋아요. 환기 시스템 가동. 온도는 실내 온도는 26도 유지할게요. 자이의 IoT 기술이 당신의 생활을 움직입니다. 오늘 미션 완료. 모두들 수고했어. 네, 내려가요. 가장 앞선 순간은 자이로부터. 좋다. 자연사람 못 들어봐. 자유로 가시면 지금 각 아파트마다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제 머지않아 살게 될 것이고, 근데 지금보다 더 진화되는 거 많은 영향인데 이제는 냉장고 안에 계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계란이 스스로 쇼핑몰에다가 연락을 해서 주문을 합니다. 계란이 떨어졌어요. 어느 아파트에 몇 호실에 누구 집에 계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요리 가능해요. 이제 AI 로봇이 이제 요리사로 들어오고 그런 날이 오면 AI가 주는 요리를 맛보게 돼. 근데 걔가 인스턴트로 할 것 같아. 있는 걸 고스란히 데펴서 만들어서 그냥 뭐 디스플레이나 조금 화려하게 해서 주인님 아침 식사 됐습니다. 일어나세요. 한번 탁 내놓을 수 있어요. 자, 좋아. 지금 이 영상을 봤을 때 뭐 느낀 거 없으세요?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들죠. 자, 우리가 머리가 복잡한 거를 움직이기만 하면 돼. 머리가 복잡한 걸 단순하게 시킨 거예요. 지금 업무 일을 하러 왔는데 그렇지. 쩐이 많아. 내가 불을 켰는지 껐는지 계속 고민이 돼봐. 옛날에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온 적이 있죠. 요즘은 또 센서가 있어갖고 어느 시점 좀 타다가 제가 꺼지더라고. 저 한번 전에 작년에 여기 나오다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다행히도 시커먼 연기만 하고 다시 스스로 꺼졌어. 큰일 날 뻔했죠. 집에 갔더니 냄비가 싹 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 냄비만 감사하죠. 탔으니까. 냄비만 타고 불이 꺼지고
이렇게 미세한 센서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소중한 시간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데 지금 보세요. 이분은 아까 시계를 보셨나요? 9시 반. 집에 오니까 9시 반. 그동안 청소며 뭐 세탁기 다 돌려놓죠. 근데 나는 궁금한 건 아까 세탁기에서 빨래 누가 널어? 맞아. 아무리 건조해진데 그렇죠. 누가 널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된 거는 안 떨어도 돼요. 그건 다 되는. 아니 근데 이미 완전 건조. 네, 말려놔도 이렇게 들어가면 구겨져 있더라고. 제가 한번 막 해봤는데 좀 구겨져 있더라고. 바로 널어야지 그렇지. 좋더라고. 아니면 내가 퇴근한 시간 맞춰서 다 건조시켜 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인택배. 내가 집에 있지 않아도 무인택배함에 요즘 아파트나 빌라 이렇게 보면 무인택배함이 기본 설치돼 있잖아요. 이제는 택배 사고사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더 나은 걸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계속 데이터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할 순간에 다른 고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최고의 최적화되어 있는 삶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하셔야 된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 침대에서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죠. 침대랑 친구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몸이 병이 나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몸이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플수록요 몸을 더 단련하셔요. 더 일명 괴롭힌다고 그러잖아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몸은 건강해집니다. 자, 두 번째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미국의 테다 대시핀드가 만들어낸 했는데 지구의 최악의 기후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주택을 설계해달라고 AI에게 맡긴 거예요. 이 커버 이미지가 스페이스 10에서 개최한 인공지능이 만든 리마진 홈 1위 작품의 조감도 1위를 한 겁니다. 이제 AI가 조감도까지 다 만들어내요. 이런 집이 지구 위기 변화를 준비하는 집이 될 거예요. 대표적인 집이 될 것이다. 자연 친환경적이죠. 색감도 그렇고 이렇게 사막화되어 있는 지구에 이런 황토 세계 집을 만들었다. 이게 추위나 더위 이런 걸 다 최적화해서 만들어낸 집이에요. 그리고 인테리어 등을 보면 왜 미래 지속 가능 주택인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주택 설계도는 인공지능이 하게 됩니다. 아 이제 사람 보고 공부하랬는데 인공지능이 설계도까지 한대요. 공부도 걔가 다 하고 있냐. 뭐 하지? 먹고 잠만 자고. 뭐 하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죠.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뭘까요? AI가 미술 작품 대회에 나가서 1등한 작품입니다. 사람이 그려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 은은함과 묘사함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여러분의 모습은 어디 있나요? 가운데 계시나요, 우리? 회원님은 가운데 계시는 걸로? 너무 멋지죠? 그냥 있는 자체가 신비롭지 않나요? 사람이 그리고 싶은 상상 속의 그림을 AI가 어떻게 주문을 넣습니다. 어떻게 그려줘. 뭐 원을 그려서 여기는 태양빛이 있고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어떤 느낌을 본 걸 갖고 그 속에서 환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걸면 이 AI가 계속 그림을 그려줍니다. 사람의 손이 이제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만들어지죠. 이 그림은 사람이 그렸을까요? AI가 그렸을까요? 사진인 줄 알았어. AI가 그랬으니까 얘기하는 거. AI가 그린 그림인데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작품을 만들면서 네덜란드에서 미술계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쇼킹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사진 이 명암이나 사진. 어느 거 하나를 사진이죠. 거의 사진 수준. 사진 저 어제 살아있는 스카프 봐봐. 굳이 앉아서 눈 나빠지게 그림을 그릴 일이 아닌 거예요. 요즘 이런 일러스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걸로 돈 버는 사람도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런 면만 있냐? 요즘 아이들에게는 핫한 만화 캐릭터 네, 애니메이션의 사파인데 15가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인공지능 이거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애니메이션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감사해요. 왜? 이렇게 알아야 나중에 세상이 변하는 것에 내가 대응할 수가 있어. 대응은 뭐를 할까?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돼. 나는 뭘 고민하면서 대응하면서 만들어가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AI가 사람보다 월등하겠죠. 그래서 그래야 될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는 AI나 뭐든 다 사람이 주문을 하고 사람이 주도적이었어. 근데 앞으로는 바뀔 것 같아. 판세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만들면서 미술계가 발칵 뒤집힌 이유는 내가 그냥 그림을 AI가 답습을 해요. 그래서 AI가 모방을 해버림으로써 작가들의 권리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그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NFT. 그 기술로 접목시켜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재밌는 영상 하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5만 원짜리 스테이크에 머리카락 왜 들어가냐고! 저 이거 계산 못하고요. 아니요, 저기 피해 보상해 주세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 AI 웨이터들에게는 최첨단 DMI 스캔 기능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이 머리카락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DMI 스캔. DMI 서치 모드. 깡통이 뭐 알겠어. 이야기가 제목을 DMI 매치. 실제로 저런 것도 많잖아. 머리카락도 갖다가 주머니에 넣고 부부 사기단을 보셨습니다. 맞아. 이렇게 AI가 모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나오는 센서가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면 과연 좋을지 편하긴 편한데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자, 오늘은 데이터와 IDC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